이재명 대통령께 대법원이 항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대법원도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찬성하며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일 2대12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행 참여재판 제도가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 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참여 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해 정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국민 참여 재판의 활성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니들 밥그릇 날리는 게 우리 목표인데 말이죠.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1소위를 열고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날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 정부의 성패는 임기 첫 해, 특히 취임 100일에 사실상 결정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기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관련해 전날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이렇게 막 가슴이 쿵쿵 뛰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도 그때는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좀 그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때 생각도 좀 납니다. 이렇게 보고 이 결과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이제 어떤 느낌을 말씀드리면 쉽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40%의 턱걸이 하냐 마냐 정도까지 표를 얻었고 또 TK를 완벽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PK 지역도 울산을 조금 뒤지긴 했지만 득표율 차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켜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영향은 좀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표차가 얼마나 날 거냐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TK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부울경에서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냐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울산에서는 조금 앞선 걸로 지금 출구조사 나오지만 부울경 전체를 놓고 보면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한 12%밖에 안 난 거죠. 저기서 이겼더라면 15%까지 벌어지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1990년에 만들어졌던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던 그 이제 호남 포위구도 그것이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아직 국민의힘당이 그 당시 민주정의당 위치까지는 안 갔구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기반을 부울경에 유지를 했다. 이제 그런 민주당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 지역에서. 그런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났는데 예측하기도 대전, 충남북 전국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 이제 늘 선거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거의 전국 평균과 일치했습니다. 역시 충청권이 민심의 바로미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법권을 가진 건 아니고요. 아까 조영태 의원께서 입법사법위원회 행정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법권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선거 며칠 앞두고 대법원에서 뭐 날림으로 판결도 하는 판국에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적어도 그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중에 취임할 때부터 압도적인 의석의 뒷받침을 받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입법 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야당을 존중한다 하는 건 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야당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한 만큼 끌어낼 수 있어야 예. 된다고 봐요. 두 번째는 내란의 완전한 법적 종결. 예. 그러니까 정치적 종결은 오늘 밤 될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그러나 아직 내란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란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고 이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공직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예. 이 내란의 법적 종결 이것까지 가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취한 김문수 후보 입장이나 당 주류의 입장을 볼 때 윤석열 씨와 단절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입장이고 예. 계엄을 심지어 옹호하고 이게 당의 주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과정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국힘당에 제가 느끼기에는 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 그게 내란 특검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럿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입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예. 하고 맞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가 예. 대부분 이번 선거 국힘당 후보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나타낸 지역들에 다 예. 지역구가 있거든요. 예. 이게 버티게 되죠.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그 국민 통합한다고 해놓고 왜 야당을 탄압하냐, 정반대.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저항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예. 그거를 국힘당 지도부나 당원들이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쳐내고 아예 단절해라 이렇게 해서 예. 그걸 따라가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고 그걸 다 껴안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리석고 포악했던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무능과 전횡을 마감하고 새 인솔자와 함께 또 한 번의 도약과 전진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역사는 지난 3년을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는 끝없이 추락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질식 직전에 간신히 부활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가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모두에서 한꺼번에 추락한 건 처음입니다. 이 모든 퇴행과 추락을 반전시키는 임무가 이 대통령과 새 정부에 주어졌습니다. 다만 제 걱정은 이직 국민들은 아니 적어도 언론은 지금 대한민국 위기를 윤두창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조만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 지지층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에는 다르리라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기 초 100일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